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바이스 셀렉션의 서세스풀 엔도바스클 리페어 컴플리케이티드 에오틱 어느리즘입니다. 에바라고 하는 엔도바스클 어느리즘 리페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제 수술보다는 이제 이런 스텐트 그래프트가 발전이 되면서 할 수 있게 됐고요. 스텐트 그래프트는 많은 회사에서 뭐 개발을 하고 있고 뭐 FDA에서도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뭐 제품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초기는 픽세이션이 없는 상태에다가 고아에서 나온 이스클로스는 인프라니날 픽세이션, 그다음에 보시면 수프라니날 픽세이션 뭐 이런 방법들이 돼 있었고요. 보통 이렇게 디바이스 델리버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델리버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이게 얼마나 프로파일이 작냐, 이게 이제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품으로서는 제닉스나 익스클루더나 AFX나 오베이션, 엔듀란트와 같은 스텐트들이 있습니다. 제닉스는 쿡에서 나온 거고요. 수프라니날 픽세이션을 하고 있고 이 안쪽에서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좀 고정하는 양식입니다. 익스클루전은 고어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레티놀 베이스입니다만 인프라니날 픽세이션 돼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C3가 나오면서 이제 위치를 얼마든지 이렇게 리캡처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가능함으로써 이제 위치를 잡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AFX는 저희 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바이퍼케이션 에어리어가 지금 한 개의 그래프트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 와이어를 리캡처를 하지 않고 와이어를 스네어링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스네어에서 빼면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하나로 구성되는 바이퍼케이션이 양쪽으로 넘어가면서 리와이어링이 필요 없고 타입 3 엔도릭이 생길 수 없는 뭐 장점이 있는 거고요. 오베이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수프라니날 픽세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블러드 플로우를 차단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이렇게 커프 같은 게 달려가지고 이 밑에서 그 고무 성분의 물질을 이렇게 올려 보내면 이게 부풀러서 이렇게 더 이상 블러드 플로우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록시말 렉의 아나토미가 굉장히 안 좋을 경우에 이게 살짝 그 밑에 쪽에서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엔도릭이 좀 적고 그렇지만 프로파일은 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멜트론에서 나온 엔듀런트는 수프라니날 픽세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놀 베이스의 시스템입니다. 뭐 림 익스텐전이나 에오틱 커프 등이 이제 같이 쓸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인프라니날 픽세이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고에서 나온 익스클로 타입일 거고요. 그래서 인프라니날 이렇게 픽세이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단점은 앵귤레이팅 리전에서 돼 있을 때 픽세이션이 불안해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될 수 있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리캡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렉에 있어서 그 상당히 좀 잘 맞춰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수프라니날 픽세이션보다는 이 C3 타입의 고어가 이렇게 줄었다 늘렸다 하면서 위치를 맞춰서 제가 정확한 위치에다 놓을 수 있는 뭐 이런 겁니다. 다만 이제 인프라니날 픽세이션이기 때문에 앵귤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환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프라니날 픽세이션 타입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마 메디트로닉의 엔듀로트 것 같습니다만 보시면 스텐트 그래프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베어메탈 픽세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앵귤레이션이 되더라도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는 아주 큰 장점은 있습니다만 또 리날 아터리에 이제 그 인볼브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좀 우려성은 좀 있습니다. 이런 타입만 있으면 에바하기 진짜 쉽겠죠. 뭐 아이디란 넥이라고 하면 길이가 1.5cm 이상 길고 그다음에 다이아미터는 28mm 이하고 모양은 아주 실린디컬하고 그다음에 앵귤레이션도 없고 그다음에 칼슘도 없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하지만 저희가 만나는 환자의 한 20% 정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스코어링 1, 2점이 아닌 그 렌스가 뭐 15mm 이하 그다음에 다이아메타가 26mm 또는 28mm 이상인 환자, 그다음에 아주 심한 앵귤레이션과 칼시피케이션들이 동반되어 있거나 또 밑에 일약 아터리의 여러 가지 다일레이션이나 또는 커먼 일약 아터리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인터널 일약 아터리까지 인볼브되어 있는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커머셜하게 이제 뭐 아마 미국 같은 데서겠죠. 뭐 제닉스나 익스클루더, 파워링크, 엔두런트, 오비엔트, 에어로픽스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또 특히나 뭐 제닉스 페네트레이팅 타입 미국에서만 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용 가능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 그런 이런 자 로직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만약에 렉이 짧다 그러면은 C3 같은 걸로 해서 맞추거나 아니면 렉이 앵귤레이션이 되고 하면 뭐 엔듀러트 같은 것을 쓴다든가. 뭐 굉장히 렉이 짧다 그러면 뭐 페네틱 타입의 제닉스 페네틱 제닉스라고 하는 그래프트 타입을 쓸 수 있겠고요. 만약에 렉이 굉장히 넌 슬린덱 해가지고 모양이 안 좋다 뭐 오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쪽에서 그 커프로 이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심한 앵귤레이션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에어로픽스라고 하는 아주 그냥 슈퍼 이렇게 부드러운 이 장비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밑에가 이렇게 좁다고 한다면 오베이션이 굉장히 프로파일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 메드트로닉과 쿡과 고어 뭐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장비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나 뭐 메디트로닉에서 나오는 엔듀러트나 쿡에서 나오는 제닉스나 고어에서 나오는 익스클로더도 다 이게 굉장히 좀 섹시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디바이스여가지고요. 이런 장비로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 리스크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얼마든지 인터벤션을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성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프록시말 랜드존의 문제죠. 프록시말 랜드존이 아까 1.5까지는 어떻게 해결하는데 1.0이 안 되는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죠. 페네스트레이트 엔도그래프트라고 하는 뭐 그것이라든지 브랜치드 엔도그래프트가 나와 있지만 실제 브랜치 엔도그래프트는 지금 거의 뭐 압도민에서는 철수된 상태고 지금 소라식 쪽에서만 지금 개발돼 가고 있는 상태고요. 페네틱 엔도그래프트도 미국 내에서만 지금 제닉스, 페네틱 제닉스하고 그다음에 핸드메이드 아나콘다만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그 각 센터에서 구멍 뚫어서 쓰긴 하겠지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커스터마이즈 되지 않는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페리스코피나 치미 테크닉 또는 하이브리드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니스의 그 페네스테이팅 타입이고요. 제네시스 페네스테이팅 타입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스탬프 그래프트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연수 가가지고 제네시스 페네틱 타입이 엄청 좋은가 보다 하고 봤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약간 그 제네시스 이쪽 메인 위쪽 바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캡처가 좀 가능해서 이렇게 줄였다 늘었다 하면서 위치를 맞추면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이 구멍에 SMA랑 리나 라터리를 맞춰서 디플로이를 하고요. 디플로이가 된 다음에 와이어링해서 리나 라터리나 SMA 아터리에 넣고 스탠드 그래프트를 먼저 이렇게 하고 또 빼서 벌룬 해가지고 이렇게 넓힌 상태에서 벌룬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내추럴하게 생기는 이제 메인 바디가 이제 다시 바이퍼케이트 메인 바디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 연결돼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리미티 내려서 만드는 이런 식으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치드 엔도그래프트는 거의 지금 미국에서도 사용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해서 리나 라터리가 2001년, 그 다음에 2003년에 카로티드 아터리, 그 다음에 뭐 페리스코피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 SML 같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방했던 페리스코피나 샌드위치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친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메인 바디에 이렇게 스탠트 그래프트를 할 때에 이 브랜치 베셀에 또 다른 스탠트 그래프트를 넣어서 플로우를 양쪽을 다 유지시키는 방법이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프록시멀 랜딩 존이 좀 안 좋을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페리스코피라고 하지만 이것도 뭐 비슷한 양상이고요. 또 하이브리드 프로시저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랜딩 존이 문제가 된 경우에 보통 이제 저희들이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은 시퀀셜하게 엠볼레이션 시키고 밑으로 내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끔 그러다가 이제 압도미널 이스케미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살려보자 또는 둘 중에 하나를 뭐 둘 다 살려보자 하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는 엠볼레이션 시키고 하나는 이렇게 일약 브랜치드 그래프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둘로 내리거나 아니면 커머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양쪽에 스탠트 그래프트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간단히 케이스 보겠습니다. 75세 여자 환자고요. 레프트 플랭크 페인을 주소로 내원했었습니다. 환자는 펄세이팅 매스가 레프트 플랭크에 있다고 하였고요. 녹화에서 시행했던 초음파 상에서 보면 압도미널 매스가 관찰이 됐었습니다. 어느즘이 관찰됐었습니다. CT를 찍어서 보면은 압도미널 어느즘이 큰데요.
문제는 니나 라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생기는 압도미널 에오틱 어느즘이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면 인프라 니날이라기보다는 파라 니날에 가까웠었습니다. 이래서 인터벤션을 고려했었고요. 에바를 시행했었습니다. 에바는 그냥 커머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저희 나라에서는 바야바만 사용 가능했어서 보스 브라키알 펑처하고 그 다음에 바야반 보스 니나 라터리 넣고 메인에 에드워트 28mm짜리 엔듀런트를 이렇게 유치시킨 상태입니다. 뭐 어느 걸 먼저 푸는 것이 더 좋냐고 말씀들 많이 하지만 저희 저음주통자 그 바야반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엔듀어트를 그 다음에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에리아 셀렉션해서 레프트 림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이제 컨벤셔널하게 이제 에바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룬을 할 때는 이제 트리플로 이렇게 하고요. 이때는 뭐 하이 프레저보다는 로우 프레저로 여러 번 해서 어떻게든 붙여보자 하는 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엔도릭은 없었고 리날 플로는 아주 좋았었고요. CT 보시면 뭐 엔도릭은 없어 보입니다. 특이하게 멋지게 보이면 이렇게 동그란 것에 양쪽에 바깥쪽으로 바야반이 위치하고 바야반의 모양이 인텍트하고 그리고 그게 벽에 잘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면 엔도릭이 없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엔도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팔로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엔도릭 없고 니나 라터리 플로우는 인텍트 했었습니다. 그래서 럭키했죠. 3년 사이에 뭐 이렇게 잘 유지됐었고요. 그리고부터 2년에서 지금 이제 5년째 클리니컬 팔로우 하고 있는데요. 환자는 뭐 아주 좋습니다. 67세 남자 환자고 압도미널 페인으로 내원을 했었고요. 사실 이 환자는 CT를 찍었더니 베벨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소라스의 압도미널 에올타에 소라스의 에올타 어느즘과 압도미널 어느즘이 이렇게 있고 운이 좋게 리나 라터리와 SMA 레벨에서는 딱 이렇게 뭐 문제 없어서 위쪽에 태발을 하고 밑에 에바를 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셀약을 날릴 거냐 말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지금 사실은 판크라틱 쪽에 있어서 OP를 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비나인 메스로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셀약 아트리를 날린다는 것이 이제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지를 시켜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여기에 페리스코피 방식으로 해보자 해서 먼저 태발하면서 그 셀약 아터리에 이게 바야반을 셀렉션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태발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디스탈이 테바의 디스탈이 SMA 오스 레벨에서 좋게 되고 바야바는 이렇게 메센틸 아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밑에까지 해서 리날 아트리 근방까지 바야바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달 후에 이제 에바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수프라 리날 픽세이션을 하게 되면 방금 나왔던 그 바야바는 오스를 누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 리날 아터리 밑으로만 이제 픽세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리날 픽세이션 방식에 있었던 고어의 익스클로드를 선택을 했었고요. 뭐 C3라서 이렇게 위치하기는 좋고요. 리날 아터리 레벨부터 시작하지만 아까 처음에 넣었던 바야반의 오스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에바를 시행을 했었고요. 뭐 항상 운이 좋아서 항상 친미나 이런 거 하면 운이 좋아서 잘 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뭐 큰 문제 없이 엔도릭 없고 잘 유지됐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그 이후에 이제 뭐 판크라틱 쪽에 대한 비나인 메스 OP도 좀 수술을 받았고 그래서 좋게 퇴원했던 상태입니다. 74세 남자 환자고요. 뭐 보시면 뭐 에바에서 프록시말 엣지는 뭐 큰 문제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보스 일약 아트리에 인볼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퀀설하게 인터널 일약을 엠볼리션 시키고 에바를 할 것이냐 하나를 살릴 것이냐를 좀 고민했었는데요. 이 환자는 오른쪽은 엠볼리션 시키고 왼쪽은 샌드위치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은 스텐트 그라프트 내에 두 개의 스텐트 그라프트를 넣어서 이렇게 플로우를 유지시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야반이 보통 8프렌치로 돼서 이제
브라키얼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좀 13mm까지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11프렌치, 12프렌치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엑실러리 컷다운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엑실러리 컷다운을 하고 일단 반대쪽은 엠플라츠 플러그로 엠볼레이션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메인 바디를 엔두런트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쪽 엠볼레이션 됐기 때문에 다리는 그냥 밑으로 내렸었고요. 오른쪽은 바이퍼케이션, 왼쪽은 이제 바이퍼케이션 상반까지만 이제 일단 이 스트림 림을 내리고 상태에서 안주를 한 상태에서 이제 위쪽에 엑실러리 컷다운 돼 있던 통해서 와이어를 이 인터널 인력 아트리에 하게 되고요. 내려와서 이 두 군데다 이쪽은 익스트림 림을, 이쪽은 바야반을 이렇게 이제 인서션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집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고 프록시말 랜딩종은 좋아서 어차피 타입 1A 엔도릭은 없었고요. 걱정은 이제 밑에 쪽인데 의외로 이제 타입 1B의 엔도릭 없이 패턴트하게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면 뭐 친미가 뭐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고 이제 벨아웃 프로시저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시저를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뭐 코스트 이펙티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했을 때에 타입 1 엔도릭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하다가 이제 이렇게 스텐트끌이 꼬인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